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여러분들 이태곤이라는 배우 아시죠? 그 결혼작사 이혼 작곡에서 40대 불륜남 박주미 씨 남편으로 나온 그 부잣집 아들 의사 이태곤 씨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아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터뷰를 잘 안 하는 배우이고, 이태곤 씨는 대한민국 연예인들을 통틀어서 뭐 배우, 가수, 개그맨 등등을 통틀어서 가장 카리스마가 뛰어난 1등 연예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태곤 씨의 카리스마를 따라갈 만한 그 연예인들이 저는 없다고, 탑이다, 원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잘 안 하는 배우인데 특별히 인터뷰를 했군요. 그래서 그가 한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태곤 씨는 결혼작사 이혼 작곡에서 40대 불륜남으로 등장합니다. 40대 불륜. 카리스마 있는 불륜남이죠. 결혼작사 이혼 작곡은 정말 시청률도 대박을 쳤습니다. 그동안 TV조선에서 만들었던 제작했던 드라마의 단연 1위죠. 16.6%. 종편의 드라마치고 16.6% 대박을 쳤습니다. 시청률만 대박을 친 게 아니라 화제성에서도 대박을 쳤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태곤 씨, 자기는 이 드라마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럽니다. 적어도 시청률 15%는 나올 것이라고 장담을 했는데 그 뛰어넘는 시청률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 드라마를 쓴 임성한 작곡가가 바로 이태곤 씨를 데뷔시켰다 그럽니다. 데뷔시켰다 그러면 왕꽃선녀님인가요? 하여튼 데뷔를 했다는데 그때의 그 이태곤 씨 역할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작품 의뢰가 왔을 때 망설일 거 없이 의디로 무조건 결정을 했다 그럽니다. 이번 작품이 세 번째 작품인가 그렇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40대 불륜남을 이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성격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고민이었고, 또 본인이 40대 주연, 물론 주연이 성운, 전노민, 본인, 그렇지만 주인공이 무너지면 이 드라마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성격을 잡아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임성한 작가도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 캐릭터를 정하지 않고 본인이 캐릭터를 잡아서 연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은 당당한 불륜남이 돼야 되겠다. 전노민 씨나 성훈 씨는 그 당당한 불륜남이 아닌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는 욕바지가 되더라도 욕바지 캐릭터로 당당한 불륜남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중적 불륜남이 되어야 되겠다고 캐릭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굉장히 다정한 아빠이고 로맨틱한 남편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이중생활을 하는, 그리고도 부인 앞에 그 불륜이 들키고도 당당한 이런 불륜남 역할을 자기는 충실하게 해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성공하게 된 동기에도 어쨌든 본인의 이런 캐릭터 뚝심, 좀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연기해라 저런 조언을 듣지 않고 자기가 설정한 캐릭터를 그냥 뚝심으로 밀어간 것이 이 드라마가 성공한 원인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주변의 코치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에서도 이 이혼 작사 결혼 작곡이 인기가 좋다 그럽니다. 그 외국에서도 지금 팬들이 많이 확보가 돼서 SNS를 통해서 이런저런 응원이
들어오고 있다 그럽니다. 하여튼 넷플릭스에서도 필모그래피의 이 리스트에 올라 있다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임성환 작가가 부탁을 한 게 있다 그럽니다. 임성환 작가는 굉장히 드라마 대본을 어렵게 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대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물 분석을 하는데 어렵고 그 연기, 대사를 해석을 해서 연기하는데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3번째 작품이니까 임성환 작가가 그 신인들이 특히 많이 출연을 하니까 그 신인들을 위해서 본인이 임성환 작가하고 작품을 해본 경험을 기반으로 이들에게 많은 조언과 연기 지도를 좀 했다 그럽니다. 그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많은 조언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수영장 씬이 많이 나와서 노출 씬이 많이 나오는데 본인이 이거는 원치 않지만 했다 그럽니다. 왜? 본인이 15년 있으면 환갑인데. 그리고 또 어떤 작품이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늘 몸을 그렇게 키우고 있느냐. 그렇다고 그 몸이 뭐 짧은 시간에 다져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배우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소에 계속 운동을 하면서 사냐. 이것이 좀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기자가 어떤 장면이 가장 명장면으로 꼽냐 그러니까 당연히 12회 때 70분짜리를 70분을 박주미 씨하고 둘이 대화하는 걸로 한 회가 마감이 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연출 방법이었다. 이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그러네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한 그런 장면인 줄 알았지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제작이었다. 12회는. 그리고 두 사람만 나오니까 다른 배우들에게도 굉장히 미안한 감이 든다. 다만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 연기를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운 생각으로는 남는다. 아쉽기는 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진실한 사랑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니까 속이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비밀이 없는 사랑이죠. 굉장히 이건 중요하죠. 이거는 뭐 사랑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항상 지켜져야 될 속이지 않는 사랑, 속이지 않는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자기는 진실한 사랑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사랑은 늘 움직이고 사랑이라는 것 그 자체가 정체가 없으니까. 그냥 추상적인 단어니까 그걸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어떤 게 진실한 사랑입니까? 지금은 진실했다 1분 후에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아, 이 사람 참 멋쟁이에요. 저는 이 대답을 보고 이 사람은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멋진 대답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낚시 사랑이 특별한데 왜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냐. 그러니까 어쨌든 인생은 한치도 앞날을 알 수 없는데 낚시도 똑같다. 제가 얘기하죠. 고스톱도 마찬가지.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고스톱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게 재밌다. 사람하고 신경전 벌이는 건 피곤하잖아요. 근데 낚시하고 물고기와 신경전을 부리는 거는 재밌다. 이제 또 낚시 사업도 시작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낚시도 이제 패션 시대가 되니까 그 낚시 도구 뭐 이런 것들 그 이태곤 씨는 그 도시어부에서도 그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 이태곤 씨 낚시 그러면 약시 폼잡이로 그냥 막 또 주변에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으니까 낚시 새로운 예쁜 상품들을 계속 한번 내놓겠다. 근데 이태곤 씨가 의외로 29살에 데뷔를 했대요. 데뷔가 굉장히 늦은 거죠. 벌써 20대 초반부터 하면은 한 10년 정도는 늦게 데뷔를 한 거죠. 그렇지만 그의 카리스마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태곤 씨는 뭐 카리스마도 있지만 낚시도 잘하지만 음식도 잘하죠. 센스, 감각, 미적 감각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결혼하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 아는 게 많고 잘하는 게 많아서 웬만한 와이프를 만나면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그냥 공주처럼 안고 다니는 그런 섹시를 이해하고 만나면 모르지만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작사 이혼 작곡의 시즌 3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전혀 아는 바 없고 언질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 우리가 마지막 영상을 보면서 제가 사기당한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비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TV조선의 서혜진 본부장은 이 시청자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데는 박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작진들도 하여튼 모든 걸 두더지 작전 하듯이 시청자도 놀래고 배우들도 놀래고 하는 그런 데는 아주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언질도 받은 바 없고 시즌 3가 하기 위해서는 또 배우들의 또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은 모른다.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어쨌든 보통 인터뷰 잘 하지 않는 이태권 씨가 굉장히 많은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암만해도 시즌 3를 대비하기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